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저의 이 유튜브가 상당히 밋밋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플레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만 찾아와서 보고 계시다는 건데 한 분들이 정말로 이 트랜서핑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확인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1장을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제2장 슬라이드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의도에 대해서, 특별히 외부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한동안 우리는 슬라이드라는 것, 심상화라고도 하죠. 슬라이드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슬라이드 기법이라는 것은 흔히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같은 것들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트랜서핑에서 사용하는 이 슬라이드 기법은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슬라이드 기법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이전에 이 슬라이드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좀 더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기술적인 것이 나오고 전반부에는 우리가 이 슬라이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제목이 환영입니다. 환영. 이 환영은 우리가 공항에서 누구를 맞이하는 그 환영이 아니라 환상, 환각 이런 현실감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 있는 상상의 산물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환영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구독자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해오신 분 있어요. 그 망상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망상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버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망상이라고 할 때는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죠. 왜냐면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망상이라는 용어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신과적인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망상,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관계 망상 등등 해서 일종의 그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분열병의 새로운 이름이죠. 조현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증상으로서의 망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망상은 병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오신 분에 따르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망상이라기보다는 상상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만일 그분이 정말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면 저에게 보낸 글 내용부터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간파했겠죠. 하지만 그분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잘 일상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상상이라고 이름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 마루 집이 있으면은 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여기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아주 어릴 때입니다. 창문 밖으로 처마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간단 말이에요. 구름이. 이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이 상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상상을 가르치지 않아도 상상을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상상력이 죽어가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상상력이 죽어가는 건데요. 이 상상은 건강한 상상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상도 있죠. 흔히 건강하지 않은 상상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건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이러한 망상과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느냐 또는 공상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상인 경우에는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상인 경우에는 도피적인 목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요, 현실을 떠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데 도망갈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구석이 없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상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 지대 안에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여기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시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또 꿈으로 이렇게 상상으로 펼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도피적인 상상은 상상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격차만큼이나 여전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 상상의 지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한면으로는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면으로는 계속 도피를 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을 지체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러한 상상이 더 이상 도피적인 상상이 필요 없을 만큼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이젠 이것을 놔줄 필요가 있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 습관을 내가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건강한 상상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면 상상은 자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기반을 떠나서 상상이라는 공간 안에 완전히 갇혀서 심지어 그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끌고 온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쪽에서는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트랜서핑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번 접해 보시고요. 트랜서핑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트랜서핑에서는 이러한 상상, 망상, 환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일단은요, 환영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꿈,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을 얘기해요. 그리고 환각, 환각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것이 약물이라고 그러죠. 그 마약 같은 거를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반드시 이 약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환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합법적인 것은 술을 마셔도 우리가 환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봇대가 내 머리를 와서 쳤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환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환각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차원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이러한 명상이나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체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환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환영 중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흔히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망상은 이제 비현실 또는 비합리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환영이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감각에 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망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이 객관성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현실을 기반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명한 방송사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그 TV, MBC 뉴스데스크 생방송 중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생방송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는 그 방송사고가 굉장히 유명한 방송사고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서울역이나 어떤 그 터미널에 이런 데 가면
1인 시위하는 분들, 국정원에서 나를 전파 무기로 공격했다, 나를 해킹하고 있다, 내 두뇌를 칩을 넣었다, 이러면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전파 무기 피해 단체도 있잖아요.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속한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조현병에 가까운 이러한 망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더라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전파 무기가 실제로 있거든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정보 세계에 이러한 특수 무기들이 이미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분들이 섞여 있어요. 실제 피해자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렇게 망상, 정신적인 질환,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데 빠져버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이 책에서는 트랜서핑에서는 이것은 제외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분석하기 힘든 이런 분들은 여기서 논외로 하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 자체가 파괴된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역시도 가능태 공간에 있는 섹터를 여행하는 것으로서 그거 역시도 실제 현실에 속하는 것이다. 네, 가능태 공간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꿈에서 경험하는 것도 가짜가 아니다. 그럼 환각은 뭐냐? 이 환각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현실에서 꿈을 꾸는 거라는 거죠.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과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날 때 환각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레이어가 두 개가 겹쳐져서 기존의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현실,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이 현실에 개입되면서 그 프레임으로 현실을 지각함으로써 일종의 환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각이라는 것도 전혀 비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타지도 단지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 흥미롭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은 무엇이냐?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현실은 환영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현실 역시도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가 물질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꿈과 환각과 현실이라는 모든 것은 그 소스가 어디예요? 바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죠. 가능태 공간이라는 곳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환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시간 공간 안에 현실로 구현되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것을 잠을 통해서 영혼이 경험을 할 때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나에게 중첩돼서 나타나면 그것을 환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책에서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아까 여기서 논외로 했던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세계에 갇혀있는 병이라고 보지 않고 이 트랜서핑의 개념에서는 이 사람들 조현병이 걸린 그래서 망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현실에 발을 딛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세계를 경험하는데 그 세계를 실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일한 현실에 몸은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과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트리고 여기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기 머물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것을 접했을 때 제가 떠오른 미드가 프린지라는 미드가 있어요. 저는 엑스파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매니아로서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프린지 역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영화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즌 1만 봐도 재미있어요. 이 프린지에 보면은 어떤 그 박사가 나오는데 그 박사가 떠올랐어요. 예, 전형적으로. 예. 왜냐면은 이 박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막 이 박사가 공개되지 않은 극비리에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면들, 그리고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죠. 미치광이가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돌아오면 결론은 뭐냐면 트랜서핑에서는 환영이라는 것은 없다. 네, 환영을 한 것은 없다. 이 가능태 공간에 있는 섹터가 물질화가 됐느냐 되지 않느냐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환영은 없다. 가능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화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환각이 되기도 하고 현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화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됐을 때 그것은 현실로 구현된다고 그랬죠. 근데 꿈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됐는데 그것이 물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환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물질화된 상태는 아니고요. 중첩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된 상태가 가능태 공간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신병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가 물질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은 여기에 있고 나머지 존재가 그 가능태 공간을 가서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몸을 여기에 입고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태 공간이 물질화됐느냐 되고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차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태 공간의 구현 여부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인식이라는 것, 소위 현실을 산다고 했을 때 현실 인식이 그럼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 인식은 가능태 공간을 아예 상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좋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참된 인식이 뭘까? 그것은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대 그 너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의 그 경계는 저 너머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은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환각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만 저 멀리 세계에 구현되지 않은 꿈의 나라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가능태 공간을 현실로 구현시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트랜서퍼의 현실이 존재하고 펜듈럼의 꼭두각시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죠. 펜듈럼의 꼭두각시의 현실은 이러한 가능태 공간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펜듈럼에 길들여져서 만들어진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거기서 벗어난 발언이나 생각이나 시도는 엉뚱한 것이 되는 거죠. 기괴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트랜서퍼로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러한 현실에 기반한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을 상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어울리지만 동화되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유리된 사람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이러한 병적인 분들은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사고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거기 가 계신 분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가는 것은 결국은 이 현실이 싫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을 그렇게 부정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몸을 잊고 저 멀리에 떠나는 그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우리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기존의 현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을 하셔서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비밀스럽게 나만의 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그게 트랜서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죠.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특정한 음모이론에 지나치게 거기에 경도돼서 밖에 나가서 그러한 시위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무기 때문에 막 피해를 받고 캠트레일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트랜서퍼들은. 네. 얼마든지 정상적인 현실의 사람들과 같이 속해서 어우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저 너머에 있고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력과 에너지는 이 너머에서 온다. 그것은 우리의 비밀이다. 이들은 우리를 평범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말을 해도 이해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게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